안녕하세요. AI 글쓰기.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좀 막막하시죠? 네, 도구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AI 글쓰기 도구들의 꿀조합 있잖아요. 그거랑 활용법을 순위별로 딱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순위까지 매겨져 있군요. 네, 어떤 조합이 있고 또 당신한테 가장 잘 맞을 조합은 뭘지 한번 쉽고 명쾌하게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은 진짜 AI 도구 하나만 그냥 잘 쓰는 것보다 여러 개를 잘 엮어서 시너지를 내는 게 중요해졌죠. 맞아요. 조합이 중요하죠. 이 자료는 실제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추천 순위랑 점수까지 매겨놔서 특히 AI 글쓰기 처음 접하시는 당신이 어떤 조합으로 시작하면 좋을지 감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나열한 게 아니라 조합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이 좋네요. 네, 그게 흥미롭죠. 그렇죠. 그럼 1위부터 바로 달려볼까요? 네, 가장 높은 5점 만점을 받은 조합, 바로 챗 GPT 4.5와 캔버스입니다. 역시 챗 GPT군요. 챗 GPT야 워낙 유명하지만 자료에선 특히 이런 기획안 구조 짜죠 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딱 만들어주는 그런 추론 능력을 강조하네요. 네, 그게 강점이죠. 여기에 캔버스를 더하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챗 GPT가 막 빠르게 쏟아낸 아이디어나 텍스트 초안 있잖아요. 네네. 그걸 캔버스가 시각적인 구조로 착착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약간 마인드맵처럼요. 아하, 머릿속 구상을 바로 눈에 보이게 기획서나 소개서 같은 거 만들 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과정 자체를 효율화하는 거죠. 자료에서 초보자한테 만점을 준 이유도 이 직관적인 생성과 정리의 시너지 때문으로 보입니다. 쓰기 편하겠네요, 확실히. 그렇죠. 다만 월 $20 프로 요금은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요. 유료군요. 생성과 정리를 한 번에. 그래도 확실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네. 그럼 4.5점을 받은 2위 조합. OAI와 가제트 AI. 이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OAI는 한국형 AI라는 점이 딱 눈에 띄는데요? 네, 그게 중요해요. OAI는 이제 한국어 환경에 좀 더 익숙하고 다양한 주제별 글쓰기 템플릿을 제공하는 게 강점이라고 해요. 템플릿이요. 네, 거기에 가제트 AI를 결합하면 예를 들어서 OAI로 이커머스 상품 설명을 딱 쓰잖아요? 네. 그럼 이걸 바로 네이버 블로그 같은데 예약 발행하는 식으로 워크플로우 자동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와, 글쓰기부터 발행까지 그냥 한 번에. 네, 단순히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컨텐츠 발행까지 생각한 아주 실용적인 접근인 거죠. 특히 한국 온라인 환경에서 작업하는 당신께는 이게 유용할 수 있겠네요. 와, 진짜 편리하겠는데요. 다음 3위 조합도 4.5점인데 퍼플렉시티랑 퀴틴입니다. 이건 정보 검색이랑 글쓰기를 연결하는 조합이라고요. 맞습니다. 퍼플렉시티는 그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찾아주는 데 좀 특화되어 있고요. 실시간 정보요? 네. 그리고 퀴트는 그렇게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글 초안 만드는 걸 도와준다고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활용될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최신 AI 트렌드에 대한 뉴스레터를 써야 한다. 그러면 퍼플렉시티로 빠르게 정보를 쫙 모으고 퀴튼으로 초안 뼈대를 딱 잡는 거죠. 아하, 최신 정보가 중요한 컨텐츠 만들 때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속도가 생명이니까요. 실시간 정보 반영이라니 진짜 유용하겠네요. 다만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두 보급 모두 기본은 영어 기반이라서 그게 좀 걸리네요. 네, 한국어 결과물을 얻으려면 번역이나 좀 다듬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아직은 그 언어의 미묘한 차이나 문화적인 맥락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긴 좀 어려우니까요. 후반 작업은 꼭 필요합니다. 네. 자, 4위는 구글 제미나이 1.5%랑 포켓 프롬프트 조합. 이것도 4.5점입니다. 제미나이의 기억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단순히 그냥 과거 대화 기억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오, 당신이 이전에 작업했던 여러 문서들 있잖아요. 그 스타일이나 톤, 구조 같은 맥락을 파악해서 이전 기획서들처럼 이런 스타일로 새 보고서 써줘 같은 좀 복잡한 요청을 잘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와, 맥락까지 파악해서 네. 여기에 포켓 프롬프트는 당신이 자주 쓰는 명령어,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기능이고요. 그럼 반복 작업할 때 편하겠네요. 그렇죠. 일관성 있는 결과물을 반복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당신께는 시간 절약 효과가 크겠죠. 다만 이것도 유료 플랜이 월 27,900원 정도, 비용은 좀 발생합니다. 비용은 항상 따라오는군요.
작업 스타일까지 기억해서 맞춰준다니 신기하네요. 자, 5위와 6위 조합도 빠르게 살펴보죠. 네. 5위는 클로드4 오퍼스와 MCP 조합. 이것도 4.5점인데 이건 긴 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전자책 기획이나 브랜드 스토리처럼 좀 논리적인 흐름이 중요한 작업에 강점이 있다고 하고요. MCP는 글의 뼈대 잡는 걸 돕는다고 합니다. 아, 장문 특화군요. 네. 근데 이것도 영어 기반이라 다듬기는 필수겠네요. 네. 5위 조합은 그러니까 깊이와 구조에 좀 초점을 맞춘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반면 6위 릴리스 AI랑 그록 시리 조합. 이건 4점인데 좀 더 특이해요. 오, 어떤 점이요? 릴리스는 한국어 요약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고요. 한국어 요약이요? 네. 그리고 그록3는 딱딱한 보고서를 좀 유머러스하게 바꾸거나 소위 MG 스타일로 바꾸는 등 말투 변환에 재미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말투 변환이요. 재밌는데요? 네, 보고서를 트위터형으로 요약하거나 SNS 슬로건 만들 때 재밌게 쓸 수 있겠죠? 오, 활용도가 있겠는데요? 다만 그록3는 X 프리미엄 플러스 구독이 필요하고 한국어 표현이 아직은 좀 어색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겠네요. 아, 역시 제약이 있군요. 확실히 후순위 조합들은 좀 더 특정 목적에 맞춰진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1, 2위가 좀 범용적인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뒤로 갈수록 장문 처리, 정보 탐색, 스타일 변환 같이 어떤 특정 요구에 특화된 조합들이 등장하죠. 정말 다양하네요. 네, AI 도구 활용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보여주는 예시들입니다. 그리고 자료 마지막에 중요한 팁이 하나 더 있었죠. AI가 써준 글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된다고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거 진짜 강조해야 해요. 그렇죠. 네, AI는 어디까지나 초안 작성의 훌륭한 조수일 뿐이에요.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는 결국 사람의 검토와 수정에 달려 있습니다. 네. 자료에서 추천하는 부산대 맞춤법 검사기나 다듬이, 문어드 AI 같은 도구들. 네, 그런 도구들로 맞춤법이나 좀 어색한 표현을 다듬는 과정이 필수적이죠. 맞아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AI 글쓰기 도구 조합 추천 순위랑 각 조합의 특징, 그리고 활용 시너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근데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이제 어떤 조합이 당신의 작업 스타일에 맞을지 조금 더 감이 잡히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런 AI 도구는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겁니다. 오늘 살펴본 다양한 조합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단순히 그냥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AI 도구 조합을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당신의 생각하는 방식, 글을 쓰는 방식, 더 나아가서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 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